안녕하세요. 채널명을 알기 쉽게 바꾼 감성회계사입니다. 네, 요즘 블랙머니라는 영화 덕에 론스타 사태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에서 실제 다수의 대기업 회계 감사, 재무 실사를 냈고 또한 조 단위 기업 인수합병 자문, 실사, 가치평가를 해본 사람으로서 이에 대해서 매우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 있어 하고 궁금해할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표 조작, BIS 비율을 조작해서 불가능한 매각을 가능했다. 그게 이번에 제가 다루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가 헐값에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팔아넘겼다.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 및 한국 고위 관계자들에게 뇌물 및 부정부패 청탁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로 제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오늘은 지표 조작, BIS 비율을 조작해서 원래는 안 되는 거를 가능했다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간략하게 큰 그림에서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2.2조를 투자를 해서 외환은행 주식을 샀고 최종적으로 주식 팔아서 번 돈과 그리고 운영 중 배당 수익으로 번 게 총 7.1조를 벌어서 무려 4.9조 이익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외환은행만에 대한 것으로 다른 회사까지 포함하면은 론스타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금액은 무려 6.3조가 됩니다. 자, 그럼 BIS 비율 조작을 통해서 이 불가능한 거를 가능케 했는가? 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BIS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네, BIS는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의 줄임말로 국제결제은행에서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국제 합의를 위해 고안해낸 지표입니다. 미국에는 FRB, 즉 페더럴 리저브 뱅크가 있다면 유럽에는 BIS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BIS 수치가 중요한가? 원래 법적으로 금융기관이 아니면 은행을 인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유일한 예외가 BIS 수치가 8 아래로 떨어져서 이 은행은 부실한 은행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만 금융회사가 아니더라도 인수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2002년도 말 외환은행의 BIS는 9.31이었습니다. 그리고 론스타가 인수한 후엔 2003년도 말에는 외환은행의 BIS는 9.32%였습니다. 다 9.32면은 둘 다 8보다 훨씬 높은 아주 건전한 수치죠. 그런데 인수할 때 수치가 몇이었냐면은 6.16%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2002년 말에도 9, 2003년 말에도 9. 근데 딱 인수할 때 2003년 중간에는 6.16%. 이거 확실한 사기 아니에요? 자, 이제 정확히 알아보죠. 네, BIS는 자기 자본 나누기 위험 가중 자산 곱하기 100%로 계산을 하고 이게 8% 이상이면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위험 가중 자산이 뭐냐? 은행이 빌려준 돈을 위험에 따라 다시 계산한 값인데 뭐 이건 좀 복잡한 이야기긴 한데 잠깐만 들으세요. 신용 리스크, 시장 리스크를 고려해 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신용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가 도대체 뭔데? 네, 신용 리스크는 말 그대로 돈을 빌린 사람이 이 돈을 떼먹을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시장 리스크는 뭐 금리, 환율 등의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돈을 얼마나 떼먹을지,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이거를 사람이 어떻게 해? 신이 아닌 이상 아무도 몰라요. 즉 전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 판단하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맞는 거고, 나는 이 가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 가설이 맞는 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 수치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S모 회계법인 실사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 또한 회계법인을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다양한 실사를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솔직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어쩔 수 없이 회계법인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서 고객의 니즈를 맞춰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고객이 최대한 빡세게 아주 강하게 최대한 모든 리스크를 반영하게 해서 정말로 빡세게 봐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6월 달에는 이 S모 회계법인이 매우 매우 빡세게 이거를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리스크고 저것도 리스크하다 보니까 6점 몇 %까지 떨어지게 계산을 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빡세게 아주 엄중한 잣대로 평가를 했다면 9% 원래 9%였지만 6%대로 떨어지는 게 가능은 해요. 그러면은 이거 정말 빡세게 본 게 6%고 원래 9%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고 진짜 빡세게 봐서 6%가 맞으면은 이거는 조작이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다음이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기사 출처도 있고 기사에서 제가 그대로 퍼온 겁니다. 네, 국회 정무회 위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상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네, 5월 27일 금감원의 은행검사 1국이 매우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전망한 외환은행 BIS 비율은 8.44%였다. 즉, 이 뜻은 매우 아주 보수적으로 안 좋게 했을 때 8.44%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2003년 7월 25일 동일부서에서 만든 외환은행의 경영 현황 및 지도 방안에서는 비관적 시나리오화에서 외환은행의 2003년 말 BIS 비율을 6.2%로 추정했다고 해요. 자, 뭐 둘 다 비관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통 같은 경우 더 높겠죠. 아까 9%라고 했죠. 2002년 말에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봐야 될 거는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 수치가 바뀌는 거는 이해가 돼요. 맞죠? 근데 분명히 둘 다 이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상황, 비관적 상황을 전제로 둘 다 한 거라고 했고, 그리고 5월에 8.44%였는데 같은 부서에서 그거도 다시 했는데 2월 만에 6.2%로 추정이 바뀌었어요. 같은 부서가 만약에 다른 부서가 다른 조직이 했다 하면은 내가 생각했기엔 이 판단했을 땐 이거였고 얘가 판단은 이거였고 그러니까 내가 했던 6.5%였어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뭐 신빙성은 있어요. 그런데 같은 부서가 그것도 2개월 만에 했는데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 글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뭔가 어떤 외적인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이 외에는 참 생각하기가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중요한 걸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약간 충격적이에요. 이건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기사를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재정경제위원회선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이처럼 인수 희망자와 관계 있는 회계법인이 계산한 기준에 따라 외환은행을 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은행 측, 그러니까 외환은행이죠. 당시 금감원에 자료를 보낸 허모 차장이 사망해 현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제가 기사를 잘못 봤나 했어요. 다시 봤어요. 네, 맞아요. 죽었대요. 즉, 은행 측은 그 수치가 나온 이유를 아는 허모 차장이 죽었고 우리는 모른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죽는 게 흔한지 않은데 멀쩡하게 일도 잘하고 그리고 금감원이랑 직접 연락을 취할 정도면 뭐 유능한 인재겠죠. 이런 사람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죽었나요? 아, 글쎄요. 네, 저는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실 같은 금감원 팀에서 조사한 게 불과 2개월 만에 바뀌고 같은 시나리오 상에서 조사를 한 게 그리고 이 구체적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 사망을 했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네, 오늘은 우선 가장 첫 번째 BIS 조작을 해서 매각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팩트로 말씀을 드렸고요. 뭐 판단은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진짜로 더 재미있고 이슈거리인 과연 헐값으로 매각을 했는가 그리고 이게
관련된 사람 고위층의 부정부패로 인해서 가능케 만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더욱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 것이니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